만나요. 촌철살인, 언중유골, 그리고 유언비어는 확실하게 팩트체크합니다. 말 달리자. 여의도 마사회. 여야 최고의 스피커 둘을 뭉쳤습니다. 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 이두아 부단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야당의 최고의 스피커라고 하긴 부족해서 이재정 의원님은 맞으신데 네. 저는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스피커라고 여기서 지정했어요. 임명했어요. 네. 저도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자, 마사회. 자, 마이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첫 코너, 첫 시간이어서 코너에 임하는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두아 부단장님. 저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떠나셔서 조금 안타깝고요. 뒤에서 네. 또 해요. 네, 딴 방송 하시겠지만 네, 근데 그 사람 돈 버느라고 바빠요, 그건.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뵙게 돼서 실무 처음 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미인이시고 너무 날씬하셔서 라디오니까 딴 분들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너무 악플을 유도하시는. 이렇게 정장 입고 오셨는데 너무 예쁘셔서 제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네. 저 목소리 이렇게 꺼내기가 민망할 정도의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건 악플 유도 발언이신 것 같고 과한 칭찬이시고요. 사실 저도 TV에서만 뵀었는데 네.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마음을 풀어놨는데 글쎄요. 이제 방송 시작하면 그렇죠. 조금 있으면 분노가 치밀 거예요. 괜찮아요. 네. 저 예전 대변인 할 때와 네. 같은 날카로움이 사라졌다고 우리 당원분들께도 많이 혼나보긴 한데 웃으면서 맞아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시작해서 좀 걱정은 이두아 됩니다. 부단장은 저 정치권의 최고의 멋쟁입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제 이렇게 입고 왔는데 막 그러면. 자, 네, 아무튼 분발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번갈아서 선서 시작하고 선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선서. 네. 예, 본인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네거티브 없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말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팩트체크는 편가르지 않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격해져 주진우 DJ가 중재하게 되면 곧바로 마이크에서 입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키지 않을 때는 벌금 5천만 원씩 부과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마사회. 입을 떼는 거지 입을 다무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좋은 거 알려주셨어요. 좋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여의도 마사회 시작이 좋습니다. 이 문제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 후보들보다도 배우자들이 이렇게 조명을 받습니다. 김혜경 씨도 그렇고요. 김건희 씨도 그렇고요. 김혜경 씨는 경기도 왕비 같다 얘기하고요. 김건희 씨는 신정화 같다, 최순실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 김혜경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기자회견의 일부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두아 단장님? 배우자들이 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건 저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지금 사과를 하시고 나서 이제 지금 논평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른 방송에서도 논평을 하시는데 김혜경 씨가 그 전에 낸 입장문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입장문이 있었고 오늘 사과 기자회견이 있으셨는데 거의 동일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왜 하셨는지 모르겠다. 하나 확인된 거는 제보자 A씨를 피해자라고 하셨어요. 김혜경 씨가.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 여러 건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뭐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된 거냐. 구체적으로 전혀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과를 왜 하셨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후보의 배우자나 가족도 무한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죠. 네. 설 연휴에. 그래서 이런 무한검증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비켜나가실 수가 없는데 2010년부터 공직 후보자 배우자니까 행안부 지침, 공무원을 사적 노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016년부터 지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배 씨와의 관계에서도 공직의 사유하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데 밝히신 실체적 진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과를 거듭하다가 공개적으로도 사과했다. 그런데 사과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사과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국민께 다가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태도의 면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기자의 추가 취재 내용, 추가 질문 내용들은 대변인실에서 이미 내용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걸 후보자 입을 통해서 또 반드시 이제 구구절절 다시 반복해야 되는지는 차치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사과를 요청해도 당사자 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타 후보와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그래 이러면서 사과를 당장 못 받아들이시더라도 그 태도에 하나씩 노여움을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간에 그 잘잘못이 지금 세간의 또는 야당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 측면도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납득된 측면도 있지만 관리적 책임에서 몸을 낮추고 후보도 그리고 또 김혜경 후보자 배우자도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기꺼이 책임을 지고 나섰다는 점, 그 점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건 정말 팩트에 대한 확인의 공보단의 어떤 설명보다도 국민에 대한 몸 낮춤 그리고 그 태도에 많은 분들이 더 주목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여기도 1월 28일 날 이제 공중파 한 군데 보도로 처음 시작이 됐죠. 근데 그때 배 씨의 입장문이 이제 공보단을 통해서 나왔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 선거 개입 의도가 있으니까 법적 책임 져야 될 것 같다 이랬는데 뭐 KBS 보도도 나오고 다른 종편 보도도 나오니까 배 씨가 뒤로는 그 제보자한테 사과하고 싶다 문자도 보내고 그 뒤에 나온 사과문이 자신의 불찰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혜경 배우자 입장이 다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출마 선언문에 억강부약이라는 얘기 나오시죠. 전문가 몇 명이면 그럴듯한 공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현재라는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그의 과거를 보시면 됩니다. 출마 선언문, 작년 출마 선언문에 나오는 얘기신데요. 그럼 과거가 궁금하면 미래가 궁금하면 이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의 과거를 저희가 보는 거죠. 공직자의 배우자로 살아온 과거로 공직자 검증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미 국민 앞에 천명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저는 국민한테 몸 낮춰서 스스로 책임지고 나서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쌍방향에서 토론을 할 때는 상대 후보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후보 같으면요 하나하나 사실관계만 따박따박 따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또 지지자들도 아니 저런 언론 보도와 야당의 억측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 대응을 설명한 부분도 있고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모 씨가 사실은 상급자로서 어공한테 한 갑질이긴 하지만 관리자로서의 총체적 책임을 기꺼이 지신 거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의혹에도 정말
후보자 배우자로서의 마땅한 역할도 안 하면서 드러내지 않는 것보다는 국민께서 천천히지만 조금 불편함들을 덜어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여기서 생각합니다. 잠깐. 꼭 한 말씀만 드리자면 배 씨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한테 직접 지시했는지 아닌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네. 확인이 되지 않는 거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김혜경 3호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거고 그죠? 후보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께서도 본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배 씨한테 조력을 받은 건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친분이 예, 예. 있어서. 근데 그거 자체가 아시잖아요. 그 공무원의 사적 노무가 동원이 금지돼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갑질적인 근데 문제가 있죠. 대부분 문제들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네. 다만 그것들에 더 넘어선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배우자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의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기꺼이 지금은 책임을 지신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잠시만요. 해명하셔야죠. 잠시만요. 조혜숙님도 네. 인사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고 막 칭찬하시더니 네. 토론 시작되자마자 물고 뜯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물고 그런데 뜯고는 아니고 저희 물고 열심히 뜯고도 아니죠. 예, 이 열심히. 토론은 해야죠. 네. 또 예. 그런데 자, 김혜경 씨의 사과는 김건희 씨의 사과 비교하면 뭐가 달랐어요? 좀 더 이렇게 감명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얘기가 짧고 그리고 사실은 질문은 받으셨다고 이제 저희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기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은 구체적으로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겠고요. 차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마스크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 그 각본 없이 노출돼 있냐 아니냐는 사실 공인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결코 이제 차이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설명을 요구하는데 답변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몇몇 부분들이 사실 음식과 관련해서는 뭐 샌드위치 30개 그 두 부부가 먹어봤자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상 공무에 사용됐음이 짐작 가능한 부분이고, 그걸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행태들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또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뭐 왕비 굴림이라든지 배우자의 갑질로 명명할 정도의 팩트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또 구분해서 봐주셔야 사실은 교정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누구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은 정확히 혼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토론할 게 많아서요. 네. 이쯤 넘어가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저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공직자로서 직원들에게 공사 구분 없는 행동을 했다면 재발되지 않게 단단히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맞고요. 자, 베이징 올림픽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쇼트트랙 코치로 이렇게 활약 중인 빅토르 안현수 씨에 대한 얘기가 지금 논쟁이 됐습니다. 안현수 씨가 이재명 후보 때문에 러시아 귀화했다,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돼서 모라토리움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체육단체가 여러 개 있었는데 모라토리움 얘기를 하시니까 체육단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체육단체를 뭐 이 빙상 이 단체부터 해서 다 대부분 그걸 없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없애셨다가 성남에서? 성남시청에 소속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안현수 씨가 이렇게 귀화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대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정책본부장의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안현수 씨의 부친이 이 성남시청 이게 해산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러시아로 귀화를 한 게 아니라 아들은 그 전에 러시아 귀화가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근데 원희룡 본부장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성남시청 이 빙상 이 팀이 해체된 거, 이런 걸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재명 시장 시절에 해체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풍이 이제 선거에 가장 중요한 네. 요소로 된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대본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선 안민석 의원이 삼성이 빙산연맹 회장사를 그만둬서 편파 반정이 생겼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근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 각자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은 2018년에는 빙상연맹 지도부 다 물러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삼선이 회장사를 그만둬서 편파 판정이 생겼다 이렇게 자, 이재정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개인의 이제 일성인 것 같은데 명색이 정치본부장이시고 야당의 또 주요 경선 후보자 중에 한 명이셨고 또 광역지자체 단체장이시기까지 했던 연륜이 있는 정치인인 원희룡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원희룡 정치본부장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올라타기 방식으로 이렇게 이슈를 소모하는 게 최근에 좀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안쿠치 아버님이 2014년에 한 인터뷰가 있거든요. 관련한 논란을 그렇게 휘발성 있게 소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긋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조금 판판판정에 분노하는 이제 국민의 어떤 심리에 기대서 선거 국면에 유불리한 이슈로 이렇게 소모하시는 거는 경륜 있는 정치인의 아무튼 책임지는 태도는 안현수 아니다. 씨 관련된 귀와 관련된 거는 좀 오버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안민석 의원도 5선 의원이신데다가 또 여기도 아마 그 문체부 여기 위원장인가 하셨죠. 여기도 상당히 문체위원장 오래되셨던. 하셨죠. 네, 그런 분이 편파 판정은 삼성 때문이다. 이런 제가 그 말씀도 문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한테 이번 주에 자세히 따져 묻겠습니다. 네. 그 뒷얘기가 있겠죠. 문체위원장을 했고 빙상연맹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데 그 그럼 부분은 2018년에 왜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삼성 보고. 그 좀 부분에 대해서 네,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팩트와 아니 다 떠나서 이제 팩트와 뭐 의견 뭐 평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른데 지금 원희룡 본부장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팩트와 어긋난 방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비판을 많이 받으신 원희룡 것 같아요. 본부장님한테 예. 저도 약간 지금 이재정 의원님처럼 의문이 있는데 저도 뒷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못할 사연이 안현수 의원, 안현수 선수 아버지한테 그건 또 있다가 다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의혹제기신데. 때문에 우리 원희룡 본부장께도 한번 여쭤봐 알겠습니다. 주세요. 원희룡 저도 본부- 못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원희룡 본부장도 저기 주진우 라이브에 한번 오시라고 네, 하십시오. 저도 사실관계를 자, 못 여쭤봤어요. 원희룡 본부장이나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방송 출연을 잘 안 합니다. 네. 아, 원희룡 본부장님 딴 데 많이 나가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잘 안 합니다. 그러세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저는 이 뉴스에 주목합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할 건가? 할 거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A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한동훈을 중용해서 이거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정 의원님? 일관성 있으세요. 늘 공직자로서 가지는 권한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남용의 선을 막 넘나드는 모습 한두 번 보이신 게 아니거든요. 그 기관이 각각 가져야 되는 그 성격과 그 권한이 발동되는 과정의 프로세스를 전혀 무시한 채 본인이 모든 것을 가진 상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그것을 본인의 의도하에 다 휘둘러도 된다는 것처럼 늘 좀 발언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어떤 이제 국민적으로 집중을 받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뭐 수사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아예 뭐 기관에서 판단하시겠죠. 이게 사실은 통상 기대하는 야당 뭐 정치인이나 후보자들, 대통령 후보자들의 태도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 적폐 뭐 이런 방식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정기관의 권력을 본인이 기꺼이 동원할 수 있는 양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검찰권을 어떻게 동원을 합니까? 그것부터가 사실은 말실수라기보단 기시감이 있죠. 뭐 인사에 뭐 그런 사정기관의 검찰이라든지 국정원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시던 분이라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이두하 단장님. 예, 그걸 전체를 좀 보셨어야 되는데요.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다.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A 검사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원래 수사를 잘하고 인사 고과가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되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가서 수사를 할 것 같다. 네, A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검사장 거고요. 얘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권하면 측근 검사장이
검사들을 중용해서 보복 수사할 거란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기자가 묻자 왜 A 검사장은 무서워하냐. 이 정권 피해 많이 봤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면서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인사가 될 거고 수사도 대통령은 관여 못한다. 그냥 시스템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남이 받는 수사는 적폐고 내가 받는 수사는 정치 보복이냐. 그냥 수사에 단서가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라임 옵티머스 수사라든가 월성 원전 수사라든가 대장동 수사라든가 이게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죠. 그럼 이런 수사들이 다시 네.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를 이런 말씀을 넘겨주시면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선서를 네. 해가지고 네. 그리고 개입은 안 하고 뭐라고 있습니다. 했냐면 특검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만족하면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특검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하다 중단되거나 제대로 안 된 수사들이 시스템대로 나중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거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자, 정치 보복이 이재정. 되겠습니까? 저 시간 되게 많이 쓸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오래 참았습니다. 네. 아니 또다시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다.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신지 모르겠지만 뭐 법에 의해서 뭐 수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요. 이게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깔끔한 멘트입니다. 더 붙여도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측근이란 얘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특정인을 거론을 하면서 인사고과가 좋니 아니니 얘기를 붙이는 것 자체가 대통령 후보자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 사람이 실제 어느 직책이 있고 어떤 수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인 그 수사에는 관여한 입장이 아닙니다. 할 때나 할 수 있는 코멘트지 그것도 아니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배우자하고 그 채널A 사태 당시에 전화도 엄청 하고 카톡도 엄청 나눈 사이로 실질적으로 정말 다이렉트로 김건희 씨가 한 라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듣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옹호하듯이 그런 방식의 얘기까지 지금 한다?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한동훈 검사와 관련된 어떤 지금 인사 발령이 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을 언급하면서 한 얘기도 아닌데 후보자가 그런 얘기까지 언급해서 장황하게 설을 늘어놓는다? 사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랑 다른 인터뷰 이제 저희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인터뷰를 다 보셨어야 되는데요. 질문이 구체적이어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이 잘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될 거다 시스템에 따라 가서 이렇게 말씀을 그 드리는 얘기를 거고요. 하셔도 안 되는 거고 지금 특정인을 염두하는 말 잠시만요. 자체인데요. 제가 또 질문할게요. 여기서 그러면. 아니, 자, 지금 7936님께서 한동훈 검사를 독립운동가로 비유한 것은 좀 잘못입니다. 독립운동 열사를 모독한 것입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한 검사장에 대해서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왜 안 된다는 말이냐. 거의 독립운동 하듯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독립운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진우 DJ는 여기 2대 1이시네요. 질문을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 여기는 항상 2대 1입니다. DJ가 우리 입장을 제가 별로 그래도 다른 시간은 제가 절반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카톡하고 잠시만요. 네. 이두하 단장님. 이 얘기는 좀 물어봐야 됩니다. 좀 불리한 질문을 나왔다고 이렇게 2대1이라고. 아니요. 답을 할 시간 드리죠. 제가 답을 할 시간을 먼저 주시고 이 질문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답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껴들어서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보고는 껴들지 말라고 하죠. 이거는 사회자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짧아서. 자, 잠시만요. 아니 제가 질문을 답변할 시간을 안 이제 주시는데요. 이두하 단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삼성 사건이나 이런 공판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를 하다 전화가 안 되면 배우자를 통해서 전화를 했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카톡은 뭐 이모티콘 한 개도 다 그렇게 했었고 카톡에도 그런 어떤 일상사나 이런 게 있었던 거다. 그리고 김건희 대표랑 통화하거나 카톡을 한 건 거의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그 한동훈 검사장은 계속 좌천돼 있고 수사권이 없는 검사 시절이었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 시절이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거기서 적폐 수사라고 특정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물음이 있었어. 예, 아니면 그렇게 대답을 안 했을 겁니다. 물었더라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50초 쓰셨거든요. 제가 50초 쓸 예정입니다. 제가 계속 봤어요. 잘하셨어요. 분명히 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노출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카톡과 전화 통화, 사실 상급자의 부인하고 본인하고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부인하고 통화하는 케이스가 상상이 됩니까? 전화를 사실 바꿔줬다니까요. 납득하기 힘들죠. 사실 바꿔줬다니까요. 납득하기 힘든 정도의 횟수죠. 그리고 최근에 녹취록에 따르면요, 거의 뭐 한동훈이한테라고 해가지고 정말 수적으로 부릴 수 있듯이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 등과 미루어 봤을 때 윤석열 후보와의 사적 관계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활용되기 좋은 또 다른 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국민들은 읽습니다. 녹취록 때문에 좀 그 오해받는 부분은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말이 있었을 뿐이지 그 당시에 벌써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권이 전혀 없었어요. 뭐 수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용인에 있고 진천에 있고 그리고 일산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 하는데 뭘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말이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 씨 관련은 행동이 있어서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는 후보랑 통화를 그렇게 연결해서 한 거지 직접 배우자랑 한 게 아니다. 전화기를 빌려서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저 편들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저희 관련 저랑 친한 사람들도 적폐 수사라고 엄청 한동훈한테 수사 많이 받고요. 제가 그 변론도 했었어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랑 반대되는 저는 변호사 검사로 만났는데요. 진짜 편들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청탁도 안 통하고요. 그냥 이게 상급자의 지시도 안 통하고요. 그냥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수사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편들기 싫습니다만 그 사람이 지금 수사권이 없어서 만세 부르는 범죄자 많을 겁니다. 그분 뭐 중앙지검장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분이고 운동하신 것처럼 평가하고 계신데 언제든 권력의 칼잡이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대통령 후보이신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은 납득을 안 할 것 같아요. 상급자의 부인과 그것도 단 한두 차례 혹여 있을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9차례 통화와 또 수백 통의 카톡 문자 누가 납득할까요? 근데 권력의 칼잡이라고 보죠. 하셨는데요. 권력의 칼잡이였으면 조국 장관 수사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의 칼잡이가 아닌 거죠. 스스로 그냥 수사를 하는 거죠. 네, 수사를 하는 거죠. 그때의 권력은 검찰 권력이고 그 권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천상천하 윤석열 독존이던 시절의 결과물이 바로 조국 수사였습니다. 근데 식물총장이 돼서 인사권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수사의 대상이 돼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몇 건인지 아시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하는 수사가 벌써 4건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가 12건인가 이런데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하는 게 4건이죠. 그렇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벌써 나왔겠죠. 6169님께서 보복은 어리석은 판단이지요. 소모고요. 별 소득 없는 악순환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언론에서 이렇게 적폐 이런 단어 때문에 왜곡된 거고 검찰 공화국 될 거란 우려는 기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저는 검찰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정말 식물총장으로도 지냈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에 절대 안 방해하지 그럴까요? 않을 겁니다. 아니, 못합니다. 박근혜 정부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밑에 검사들이 당신이 한 말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정치 검사들한테 오랫동안 쫓겼거든요. 근데 무죄 받을 사건이었어. 무죄 받을. 저희도 사실은 누구한테 쫓겼어요? 윤석열 후보한테 쫓겼어요? 윤석열 후보가 있을 때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한동훈한테 쫓겼어요? 금융조회도 당하고요.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어이구 무섭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뭐 제가 찔리는 게 없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무서운 이유는요. 단지 정치적으로 다른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집권하면 남용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의 권한에 대해서
정말 헌법적인 테두리를 모르는 분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우려된다는 육공- 거예요. 아니 검사 사원님께서- 사칭 전과 사본만 하겠습니까? 6045님께서 세상에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4050님 검찰은요 검찰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구 여의도 마사의 오늘 첫 방송부터 엄청 뜨겁게 달렸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네. 자 지금까지 이재정, 이두아, 이재정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 은정이는 3학년이 되면서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다니고 있습니다.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힘이 붙일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은정이는 하루 중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곁을 지켜주던 언니가 얼마 전 말없이 집을 나가면서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워졌기 때문인데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남긴 채 몇 달째 자취를 감춰버린 언니. 어린이집 실습을 마친